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랑 조건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그죠? 조건문 배워봤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조건문,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제어문이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제어문을 쓰는 거예요? 코드라는 거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이제 실행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이제 특정 부분에서 코드를 제어를 해가지고 조건을 건다거나, 또 특정 코드를 반복을 시킨다거나 사용할 때 이제 조건문이라는 걸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제어문에는 조건문 말고도 뭐가 있냐면 반복문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특정 코드를 반복할 때 사용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일단 근데 반복문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부터 5까지 출력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출력해요? 여기다가 %t 그 다음에 1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 1부터 5까지 출력 가능하죠. 그죠? 죄송합니다. 자, 1, 2, 3, 4, 5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1부터 5까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누군가 미션을 내렸어요. 어떤 미션이냐면 i만 가지고서 1만 가지고서 1부터 5까지 출력해달라. 자, 그러면 도대체 1만 가지고서 1부터 5까지 어떻게 출력하냐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해봤는데, 자, 여기다가 변수라는 걸 여러분들이 도입을 합니다. 자, int i는 1이라고 변수를 도입하고 1 대신에 i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되죠. 그죠? 왜냐면 어차피 요때 int i는 1이라고 쓰는 것과 여기다가 1 쓰는 거는 여기다가 i는 1. 왜냐면 요거는 변수가 아니라 값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뭐 해야 돼요? i라는 값이 치환이 돼서 1이라는 값이 치환이 돼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쓴다 해가지고 C 언어가 우리의 마음을 알아서 1부터 5까지 출력해 주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수식을 쓰면 되는데, 자, 우리가 변수는 뭐 한다? 재정의는 불가능하지만 재활용은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i는 i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쓰는 건 된다 안 된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쓰게 되면 이때 i라는 거는 1이기 때문에 1 플러스 1은 뭐다? 2니까 이 i라는 변수에 뭐가 들어간다? 2라는 값이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거 출력하면 뭐가 나온다? 당연히 2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쓰게 되면 2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여기 뭐가 들어간다? 3이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서 출력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3이 나오고. 자, 하나 더 해봅시다. 자, 이때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그러면 출력하니까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실행했을 때 여러분들이 4가 이런 식으로 출력되게끔 만들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쓰면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실행했을 때 이런 식으로 1부터 5까지. 즉, 제가 지금 1 위의 값을 사용해서 1부터 5까지 출력했죠. 그러니까 1 위의 값을 사용하지 않고. 그죠? 자, 근데 이 C 언어에서는 참고로 여기 보면 i는 i 플러스 1, i 값을 증가시키는 이 문법을 줄여 쓰는 문법이 존재한다. 어떻게 줄여 쓰면 되냐면 i 플러스는 1 이런 식으로 줄여 쓸 수 있다. 자, 얘는 여러분이 i 플러스 1이라는 이 문법 자체를 줄여 쓴 문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문법조차도 너무 길다고 생각한 나머지 얘조차도 축약한 문법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줄여 쓸 수 있냐면 i 뿔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줄여 쓸 수가 있다. 자, 그래서 i는 i 플러스 1, 그 다음에 i 뿔뿔. 자, 얘는 다 뭐예요? 다 같은 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즉 얘는 뭐예요? i의 값을 뭐 한다? 1씩 증가시킨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근데 내가 만약에 1 이외의 값을 증가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얘는 사용을 못해요. 얘는 오직 1만 증가시킬 때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1 이외에 뭐 2, 3, 4, 5 이런 식으로 증가시키고 싶으면 얘를 쓰던지, 아니면 얘를 줄여가지고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2 이렇게 쓰면 뭐예요? 2씩, 얘는 3씩, 얘는 4씩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증가시키는 코드를 뭐 할 수 있다? 작성을 할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1부터 5까지 이런 식으로 출력을 했는데, 자,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증감연산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증감연산자. 그래서 i는 i 플러스 1, 그 다음에 i 플러스 1, i 뿔뿔 다 같은 말이에요. 결국에는 뭐다? i의 값을 뭐 한다? i의 값을 1 증가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감이라는 건 뭐다? 감소를 의미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감소하는 문법도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출력했을 때 5라는 값을 출력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i는 i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실행해 보면 어떻게 나온다?
당연히 이때 요거 출력하면 5-1이니까 4가 출력이 되겠죠. 실행했을 때 4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줄여 쓴다고 하면 그냥 이제 조금만 생각해보면 되겠죠. 아, 여기 i 플러스 1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 얘는 어떻게 쓰면 되나? i 마이너스는 1로 쓰면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또 줄였으면 i 마이너스 마이너스라고 여러분들이 줄였을 수 있다는 거는 사실 요것만 이해할 줄 알면 여러분들이 요거는 크게 어렵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몇 번 반복해서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역순으로 값을 출력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죠? 5, 4, 3, 2, 1. 그래서 지금 제가 1 이외의 값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1만 가지고서 1부터 5까지, 그 다음에 5부터 1까지 이런 식으로 출력을 했는데, 자,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증감연산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증감연산자만 설명하려고 이걸 설명드린 건 아니고 뭐가 있냐면, 자, 지금 연산자 기호가 요것만 보면, 요거 말고 위에 있는 녀석들 말고 얘네들 i 뿔뿔 i 마이너스 마이너스 얘네들은 이제 증감연산자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즉 연산자 기호가 변수값 뒤에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뒤에 있다라는 거는 요 녀석들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후이 증감 연산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후이 증감 연산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후이네. 그러면 자,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겠죠. 만약에 이게 연산자 기호가 앞에 있다고 하면 얘는 무슨 연산자? 바로 전이 증감 연산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것만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죠. i의 값을 내가 1 증가시키거나 뭐 2 증가시킬 때는 이런 걸 쓸 수 있고 이런 걸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뭐 i 값만 뭐 1 증가시키고 감소시킨다면 얘만 쓸 수 있고 그죠? 그러면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이외에 뭐 2를 증가시키거나 3을 증가시키거나 4를 증가시킬 때는 오직 얘를 쓸 수밖에 없다. 아니면 요거 풀어 쓰면 되겠죠. 그죠? 그냥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뭐의 줄임 표현인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씩 이제 문법만 그냥 무지성으로 외우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렇게 쓰면 이거 강사님 4를 증가시키는 코드인 건 알겠대요. 그럼 풀어 쓰라면 이렇게 못 풀어 쓰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이게 이거랑 똑같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쓴 게. 이렇게 쓴 게 이거랑 똑같다. 그래서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i 곱하기는 이렇게 썼어요. i 곱하기는 1. 자, 그럼 이건 뭘까요? 이거는 i를 몇 곱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1 곱한다는 거예요. 그냥 연산자 기호만 바꿨을 뿐이지 그냥 요거랑 요거는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그럼 i에다가 뭘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1 나누겠다는 거예요. 1 나누겠다. 그러니까 연산자 기호가 뭐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계산 방식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풀어 쓰게 되면 뭐예요? i는 i 나누기 1 요게 되는 거예요. 요게. 요거죠. 요게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되시나요? 자, 만약에 이게 곱하기래요. 곱하기. 그러면 이건 뭐겠어요? i 곱하기 1. 자, 이게 이거라는 거는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렇게 쓴다고 하니까 강사님 이거 이게 도대체 뭔 문법인가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헷갈리시면 안 된다. 그러면 또 이제 마찬가지로 강사님 그럼 i 뿔뿔 이렇게 쓰니까 얘도 i 곱하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런 거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i 나누기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안 알려주는 데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안 알려주는 건 없기 때문에 안 알려드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튼 이제 요 증감연산자에는 전이 증감연산과 후이 증감연산이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쉽게 생각하면 연산자 기호가 뭐다? 연산자 기호가 앞에 위치하는 걸 전이 증감이라는 거고 후이 증감은 뭐예요? 연산자 기호가 뭐예요? 뒤에 위치했다. 뒤에 위치. 그걸 이제 후이 증감 연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전이 증감과 후이 증감 둘의 차이가 뭐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변수를 써가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int a는 20이라 썼어요. int a는 20이라 쓰고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 int rs라 쓸 거예요. rs1.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a 뿔뿔. 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자, 제가 여기 a랑 rs를 둘 다 출력할 건데 a %t 그 다음에 a 출력하면 얘는 뭐 나올까요? 자, 이게 어떤 의미였죠? a의 값을 몇 증가시키는 코드? 그렇죠. 1 증가시키는 코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출력하면 a 뭐 나와요? 21 나와요. 그러면 21이 나오긴 하는데 이 rs 같은 경우는 뭐가 나올까요? rs1. 요걸 아는 게 중요해요. 지금 저는 뭐예요? 후이 증감 연산부터 썼어요. 그러면 실행해보면 뭐가 나온다? 20이 나옵니다. 보이죠? 그러면 이렇게 강사님 이게 지금 a 뿔뿔이 21이기 때문에 21이라는 값이 rs1이라는 변수에 들어간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출력해보니까 rs1을 출력해봤을 때 뭐가 나왔다?
21이 아닌 20이라는 값이 나왔다. 왜 그러냐면 이건 후위 증감 연산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후위 증감 연산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일단 값을 뭐 한다?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얘는 뭐다? 값을 먼저 사용한 뒤에 해당 값을 뭐 한다? 증가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증가시키기 이전, 즉 연산되기 이전의 값을 먼저 사용한 뒤에. 그렇잖아요. 지금 a라는 변수에 2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20이라는 값을 먼저 사용한 뒤에 값을 뭐 한다? 증가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RS1에 들어가는 건 뭐가 들어간 거다? 지금 바로 21이라는 값이 아닌 20이라는 값이 들어간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후위 증감 연산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 이번에는 다르게 해볼게요. A도 똑같이 재활용해서 20이라 쓰고 제가 이번에는 뿔뿔 A라 썼어요. 그 다음에 RS2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뭐가 출력될까요? 자, 지금 A라는 변수를 다시 20으로 세팅해놓고 그 다음에 이건 전위 증감이죠. 얘는 후위 증감. 후위 증감 연산이고요. 얘는 지금 뭐 한 거다? 전위 증감 연산이라면. 그러면 전위 증감 연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썼을 때 얘는 그럼 얘도 강산이 21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일단 A만 출력해 봅시다. 자, A만 출력하니까 둘 다 뭐예요? 자, 21.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뭘 한 거예요? 내가 후위 증감 연산을 이런 식으로 뒤에 이렇게 쓰나 그 다음에 전위 증감 연산을 이렇게 써서 하나 결국에는 A 값이 1 증가시키는 건 똑같구나 라는 걸 지금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낸 거란 말이에요. 그죠? 코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모를 때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가면서 이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스스로 테스트 환경을 구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도 입력해보고 저렇게도 입력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확인해보고 그 나온 결과를 기록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기록했을 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얘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터득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쓰면 이때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21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후위 증감 연산을 사용했을 때는 일단 연산되기 이전의 값을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에 값을 증가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전위 증감 연산 같은 경우는 값을 먼저 증가시킨 다음에 그 값을 변수에 넣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왜 알려드릴까요? 자, 여러분들이 개발을 할 때 사용하긴 합니다. 개발할 때 전위 증감, 후위 증감 둘 다 많이 써요. 둘 다 많이 쓰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알려드린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들 정보 처리 기사나 그 다음에 산업 기사 뭐 이런 것들 시험 볼 때 있잖아요. 필기 문제, 단골 문제로 등장하는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실기 문제로도 등장하긴 해요. 실기 문제로도 나오는데 필기 문제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문제에 어떻게 나오냐면 연산된 결과를 맞춰달라 해요. C 언어 문제 나오면서 프로그램 언어 문제 나오면서 연산된 결과를 맞춰달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후위 증감과 전위 증감을 단순히 1만 증가시키는 연산자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후위 증감 나왔어요. 이거 1 증가시키네? RS1에다가 내가 21 넣어야겠네? 그럼 다 틀려버리겠죠, 문제.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필기나 실기 문제를 혹시라도 봤는데 전위 증감과 후위 증감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가 값을 먼저 사용하는지 또는 증가시키고 나서 값을 사용하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위 증감은 뭐다? 연산 값을 먼저 연산하고 난 뒤에 연산된 값을 뭐다? 값으로 활용한다.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전위 증감과 후위 증감의 차이다. 그리고 이걸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반복문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증감 연산자 개념에 대해서 알려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